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한 주간의 비트코인 또 알트코인 여러 코인들의 흐름들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2월 11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1일 기준으로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관련 발언이겠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가했다가 철회하는 등 관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엔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예고하면서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에 확정을 짓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관세 발표를 하기 전 흐름은 어땠는지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후에 비트코인은 박스권에 갇혀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 발언과 맞물리면서 주요 기술 지표가 전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10일 코인데스크는 주간 차트에서 이동 평균 수렴 발산의 히스토그램이 영선 아래로 진입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히스토그램이 영선 위에 있으면 상승 동력이, 또 아래에 있으면 하락 압력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표는 지난해 10월 중순 강세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7만 달러 돌파를 성공적으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장 완전한 약세 전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코인데스크는 MACD 등 기술적 지표는 가격 움직임의 결과물이지 가격을 이끄는 요인이 아니라면서 약세 신호가 실제 의미를 가지려면 가격 하락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위험 요인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에 EU산 수입품 전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 위협이 경제 내 물가 압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월 3.3%에서 2월 4.3%로 급등해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2년물 인플레이션 수합 금리도 2.72%로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요. 이처럼 높아진 물가 상승 우려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요인입니다. 거시경제 분석 뉴스레터 매크로 캠퍼스의 알폰소 페카티엘로는 시장은 연준이 장기 관망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이 견조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하더라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BTC가 9만 달러 선이 무너질 경우 MACD 약세 신호가 현실화되면서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하회한 후에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하는 날 기점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 집권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여러 정책 시행과 발언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번에 급등한 알트코인 중에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난 24시간 동안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라이트코인은 혼자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라이트코인은 12%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격은 약 116달러였고요. 시가총액은 9억 달러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으로 LTC 보유자, 이 라이트코인 보유자의 77%가 평가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만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강세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라이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과 연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A씨는 최근 카나리 펀드의 현물 LTC ETF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측 시장 플리마켓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라이트코인 ETF가 승인될 확률은 81%에 달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라이트코인의 대세 상승장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엑스폴드 글로벌은 라이트코인은 XRP, 리플의 뒤를 잇는 차세대 강세 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트레이더 칼문은 라이트코인이 특정 상승 삼각형 패턴을 돌파하고 있다면서 최대 12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분석가 주얼은 라이트코인의 차트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향후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 기회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알트코인 ETC 승인 여부가 LTC의 향후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 FSA는 암호화폐를 주식 및 증권과 유사한 전통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암호화폐 거래 방식, 관세 체계,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방식까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일본 금융청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기존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5년 6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또 법 개정은 2026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FSA는 이번 개혁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기 및 불법 행위를 방지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비트코인과 ETF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과 맞물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또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암호화폐 과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투자 세율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만약 이 세율이 조정이 된다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일본 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 최대 투자 기업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가 암호화폐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최근 비트코인 채굴 기업 사이퍼 마이닝에 투자를 했고요.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확보할 옵션을 또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적극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테마로 한 암호화폐 트럼프가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속에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0일 크립토 이코노미에 따르면 트럼프 코인은 이날 하루 만에 최고 11% 급락을 하면서 14.2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하락세인데요. 최근 30일간의 폭락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16달러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출시 이후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 트럼프 코인의 급락은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반응과 직결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재 이 코인의 시가총액은 32억 달러로 축소가 됐고요. 같은 날 24시간 거래량은 15억 6천만 달러에 달해서 강한 매도 압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4시간 기준으로 약 5%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14억 달러 이상의 일일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높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긴 해서요. 투기적 관심과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확실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출시가 됐고요.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라는 구호와 함께 이 미국 정치적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적 지표나 펀더멘털 요인 모두 회복 신호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코인의 미래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코인의 지속적인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이 거시경제의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가 받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더리움 관련 보도입니다. 이더리움이 올해 처음 순유입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는 보도인데요. 디지털 자산 펀드가 지난주 5주 연속 플러스 자금 흐름을 유지했으며 이더리움의 대규모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0일 기준 코이시어스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2월 7일 기준으로 이전 한 주 동안 전 세계 펀드에 총 12억 6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올해 누적 순유입은 73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자산별로 비트코인에 4억 7백만 달러가 유입이 됐었고요. 현재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 상장 지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집계가 됩니다. 이더리움은 지난주 7억 9,3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주간 순유입이 비트코인을 추월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주 이더리움이 일시적으로 2,1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하면서 대규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코인시어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XRP의 2,110만 달러, 솔라나의 1,120만 달러, 수이의 430만 달러, 카르다노의 26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했던 거기도 한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를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짚어봤던 뉴스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라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강세 신호로 봤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관세 전쟁 발언을 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범위 내에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도 비트코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행했는데요. 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 결과에서도 이렇게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빅에서 거래 중이신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빗이 2월 10일 비수탁형 개인 지갑 코빗 웹3 월렛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탁형 지갑이란 개인 키를 거래소 등에 맡기는 대신 통제권은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지갑을 뜻하는데요. 코빗 웹3 월렛은 레이어2 실리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든 지갑입니다. 실리콘은 코빗이 블록체인 기술 기업 오지스와 합작법인 하이드로우를 통해서 만든 네트워크인데요. 레이어 2란 이더리움 등 레이어 1 체인의 느린 속도, 비싼 수수료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보존 체인을 뜻합니다. 코빗은 지갑을 통해 코빗 거래소와 직접적인 자산 연결이 가능하고 지갑 내 거래에서 생체 인증, 간편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만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인증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갑 출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빗은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웹3 월릿을 만들고 고객 확인, 신한은행 계좌 연동이 완료된 회원을 대상으로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어 총 상금은 15 이더리움으로 매일 출석 체크와 미션을 하고 랜덤박스를 받는 형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운 시작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웹3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빗 웹3 월릿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코빗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인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 회사가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대 200만 달러를 투입하면서 비트코인이나 기타 디지털 화폐 및 관련 증권 파생 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자본 준비금 전략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이 회사가 디지털 화폐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력과 장기적인 낙관론을 보여줄 뿐 아니라 홀로그래픽 AI와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을 디지털 화폐와 융합하고 적용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이 회사는 약 257백만 달러의 현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200만 달러는 주로 비트코인이나 시장 영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타 디지털 화폐, 그리고 관련 증권의 파생 상품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이 홀로 회사의 자본 준비금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회사의 전반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위험 감내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 파생 상품 매입이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탐구와 실천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홀로는 디지털 화폐 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가격 변동, 투자 전략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의 향후 사업 확장과 자본 운영을 위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한편 이 회사는 투자 계획이 홀로그래픽 AI와 양자 컴퓨팅과 같은 포괄적인 디지털 화폐 응용을 촉진하려는 이 회사의 비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강조하는데요. 신흥 금융 도구이자 지불 수단으로서 디지털 화폐는 탈중앙화, 높은 투명성, 빠른 거래 속도와 같은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장 수요의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화폐의 응용 전망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 파생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디지털 화폐 시장의 발전 기회를 더 잘 포착해 하고 홀로그래픽 AI와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과 디지털 화폐의 깊은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홀로 회사의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 확장과 전환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앞으로 이 홀로라는 회사는 디지털 화폐 시장의 변동과 진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회사는 더 광범위한 잠재적 디지털 화폐 자산과 관련 파생 상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탐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시에 홀로는 이 파트너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디지털 화폐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 홀로 회사의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 파생 상품 매입 및 자본 준비금 전략으로의 통합은 디지털 화폐 영역에서의 실무 경험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디지털 화폐 응용의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 회사의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적 계획은 회사의 전반적인 자산 품질과 위험 회복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홀로의 미래 사업 확장, 전환, 업그레이드를 위한 더 넓은 범위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내용을 준비하면서 더 폭넓게 암호화폐 또 이런 체인의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봐서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은행권 수신상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한국에서는 시중 유동자금의 코인 투자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KB국민은행의 빗썸 계좌 사전 등록에는 평소 대비 4배 급증한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1년 만기 기본금리는 2.4에서 3.1%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3%에서 3.3% 수준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면 K뱅크가 2.9%, 카카오뱅크가 3.1%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중앙에 공시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6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13%로 지켜졌습니다. 지난해 말 3.33%에서 올해 들어 0.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이 기간 6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01%에서 0.15%포인트 떨어진 2.86%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수신 상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요, 투자자들의 수요는 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요구불 예금 신규 계좌 수는 지난달 1일에서 10일 영업일 평균 5,564주화 수준이었습니다. 빗썸 원화 이출근 계좌 연결 사전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는 2만 1,182자로 기존 대비 3.8배가 불어났습니다. 이 기간 국민은행 모바일 앱 KB스타뱅킹 신규 가입자는 영업일 평균 4,021명에서 18,453명으로 약 4.6배가 급증한 모습이었는데요. 5대 시중은행의 1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922조 2,99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1조 1,285억 원 급감한 데 이어 지난달 4조 7,918억 원이 더 줄었습니다. 두 달간 25조 9,203억 원 규모가 빠져나간 겁니다. 이들 은행의 1월 말 정기 적금 잔액은 38조 9,736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말 39조 9,277억 원에서 지난달 9,541억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 예금은 631조 2,335억 원에서 627조 4,067억 원으로 3조 8,268억 원이 줄었습니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예치금은 지난달 말에 10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1월 5조 2천억 원에서 2배 넘게 불어난 규모입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금 투자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 통장을 취급하는 국민, 신한우리 등 세계 은행의 누적 판매 중량은 1월 말 기준 6,475kg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다시 비트코인 얘기로 돌아와 봐서요. 최근 7년에서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14,000 비트코인이 이동하면서 이게 약 13억 6천만 달러가 움직라고 하네요. 이게 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트코이니스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은 시장 심리 변화와 연결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은 최근 몇 주간 9만 6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 뚜렷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마르투는 장기 보유자의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을 포착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9만 5천 달러를 하회하면 비트코인은 9만 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시장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약세론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단기 반영성을 찾지 못하고 있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자의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이 확인된 만큼 향후 몇 주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 여부와 9만 6천 달러 방어 여부가 향후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온체인 데이터와 가격 변동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